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호주에 와 있습니다. 매드맥스 보려고 호주에 왔어요. 어제 멜버른에서 퓨리오사 더 매드맥스 사가를 보고 지금은 시드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멜리 비치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화 진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가서 제발 많이들 보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긴 한데 마지막쯤에 말을 해드릴게요. 제가 분노의 도로를 2015년에 처음 보고 엄청 팬이 됐어요. 2015년 때는 3일짜리였잖아요. 그 영화 안에 시간이 3일이었고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거는 16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거여서 당연히 그 분노의 도로 때보다는 속도감이 늦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개봉 순서가 왜 이렇게 똑똑하게 느껴졌냐면 2015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약간 캐릭터에 엄청 빠져들게 했거든요. 주인공 퓨리오사랑 그다음에 맥스, 그다음에 거기 워보이들, 그다음에 그 여자 임무탄조의 아내들, 그 캐릭터들에 빠져들게 했었는데 이번에 본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배경 설명, 그다음에 사건, 뭐 퓨리오사가 왜 저렇게 전사가 됐는지, 그리고 왜 때문에 팔을 잃었는지 뭐 이런 사건들의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에 먼저 빠져들게끔 해가지고 이 인물들이랑 관객이 친하게 지내게 해준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뭔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조지 밀러 감독님 영화와 특징이 항상 클래식의 끝판왕이라고들 하잖아요. 풀샷에서 클로즈업으로 가는 부분이라던가 또 사건이 막 일어나기 전에 음악으로 먼저 고조를 엄청 시키고 점프 스케어나 뭐 엄청 놀래키는 게 없는 부분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약간 느껴져가지고 이번 영화도 똑같았어요. 뭔가 엄청난 장면이 나오기 전에는 그 특유의 OST, 매드맥스 메인 OST가 나오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 다음에 빵 하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걸 만약에 퓨리로드보다 먼저 봤다고 한다면은 퓨리로드를 무조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뭔가 어벤져스 시리즈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어벤져스를 중간에 봤을 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보기 힘든 영화잖아요. 근데 매드맥스는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보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팬으로서도 좋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친절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전에 푸티지 시사에 당첨돼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시사회 때 너무 뭔가 많이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동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보여준 것도 아니었어 진짜. 정말 한 이만큼 중에 요만큼? 진짜 뭐 모래알 정도? 액션씬 조금이랑 그다음에 캐릭터들 조금? 배경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본편을 보니까 정말 팬으로서 되게 기대를 하게 만들게끔 적당한 선에서 잘 끊어주셨다. 그때도 막 색감 보정하느냐고 막 호텔에서 아직까지도 막 진행 중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색감도 진짜 좋았고요. 그 특유의 약간 매드맥스 하면 생각나는 노란색이랑 파란색 있잖아요. 낮과 밤, 그다음에 모래사막, 그다음에 밤하늘의 색깔? 또 너무 잘 드러나서 진짜 좋았었습니다. 그때도 본 감독님이랑 인터뷰하실 때 막 영화에는 좀 움직이는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성 영화에서 비롯해서 자기가 영화를 배웠고 근데 매드맥스의 큰 특징은 도파민, 이걸 도파민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 장면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큰 화면이 있는데 워보이가 한 10명 있어요. 그러면 그 워보이들이 각자 10명이 알아서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합을 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에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들? 뭔가 여기서 또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들과의 약간 평행이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봉준호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막 기생충에서도 캐릭터들 하나하나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약간 이중적인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지 밀러 감독 매드맥스의 캐릭터들도 잠깐 생각이 났었고 애니메이션을 만드셨잖아요. 조지 밀러 감독님이 해피피트라는 펭귄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갑자기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오잉? 뜬금? 약간 이랬는데 봉준호 감독님도 지금 애니메이션 만들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것도 약간 평행이론 같고 뭔가 설국열차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운동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자동차와 열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드맥스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보면은 모두가 주저함이 없는 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워보이가 임모탄한테 그 존경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크리스 햄스워스가 쟤 이렇게 딱 찍었는데 바로 그냥 그 줄 타고 내려가서 자살하잖아요. 크리스 햄스워스 부하들도 보면은 뭐 하자 이러면 다 그냥 하고, 특히나 퓨리오사가 제일 주저함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연습이 돼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전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내는 그 척척척척 해내는 그 뭔가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저 고. 저게 어떤 자신감일까? 아니면 객기일까? 아니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인간의 나약함이 잘 안 보이는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뭔가 용기를 얻어요. 매드맥스 퓨리로드도 그렇고 퓨리오사 매드맥스도 그렇고 약간 자신감 결여됐을 때 보면 좋은 영화? 제가 앞에 꼭 봐야 된다고 한 이유가 그 분노의 도로 때 토마디가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 영화 다음에 맥스를 다룬 캐릭터 영화를 찍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잘 돼야 돼요. 이 영화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토마디가 나오는 맥스 영화를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멜버른에서 이제 시드니로 다시 넘어오면서 야간 기차를 탔어요. 약간 뭐 밤에 열차를 타면 또 호주의 모습은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진짜 기차를 타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오지 같은 곳으로 대륙 횡단을 해요. 멜버른에서 시드니까지 거의 11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오거든요. 밤 한 7시 40분에 타가지고 아침 8시에 도착을 했어요. 거의 12시간이 걸렸죠. 근데 호주의 밤 풍경을 보니까 왜 이런 영화가 탄생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턱 있어요. 그 장면이 계속 이어져.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들이 계속 열차 밖으로 지나가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매드맥스의 풍경들이 떠오르면서 왜 매드맥스의 그 까마귀가 지배하는 그곳에는 이제 진흙밖에 없고 나무 한 그루 덜렁이, 사람들이 막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호주에 사시면서 이런 풍경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그리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무, 들판, 그다음에 가끔씩 소, 말, 막 이런 동물들이 있는 들판에 정말 1차원적인 풍경이 몇 시간씩이고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완전 깜깜한 밤이 되잖아요. 갑자기 별이 막 붓두칠성이 그냥 보여요. 달은 얼마나 밝은지 아이폰으로 찍으면 그냥 조명같이 나오고. 그래서 그 풍경을 보니까 아, 이래서 매드맥스의 사막이랑 밤하늘이랑 별이 그렇게 자주 나왔구나. 이번 매드맥스 그 퓨리오사도 별이 엄청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 퓨리오사 타투가 이렇게 있었고, 그 퓨리오사가 타투를 보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그냥 너무 별? 약간 이런 기차를 타고 나니까 그냥 호주는 별 그 자체예요. 솔직히 시드니에서도 그냥 밤 되면 별이 보이고 어디서든 별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나라? 그래서 더더욱 매드맥스에 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영화는 이제 주연 캐릭터가 바뀌었잖아요. 안티에이징을 하면 너무 CGT가 나서 안 했다. 아냐 테일러가 얼마나 잘 어울릴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냥 샤를리즈 테론은 샤를리즈 테론대로 퓨리오사였고 아냐 테일러도 아냐 테일러대로 퓨리오사를 잘 해석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심지어 목소리도 되게 똑같이 연구를 했나봐요. 뭔가 저음할 때는 목소리가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그 초반에 아역이 진짜 오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아냐 테일러 얼굴이 있어 막. 그래서 그 애기가 그대로 아냐 테일러가 되고 아냐 테일러가 조금 늙어서 샬리즈 테론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해하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리고 크리스 햄스워스도 토르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 잘 녹아날 수 있을까? 이름도 너무 디멘투스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뭐 비중이 많지도 않았고 나올 때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약간 분장도 엄청 많이 하고 코 분장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거의 달라 보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살짝 다르고 그래서 의외로 괜찮았다. 근데 막 이제 가끔씩 망토 막 입고 나올 때나 뭐 약간 팔뚝 보여줄 때는 그냥 응? 토르? 다른 캐릭터들 아저씨들은 그대로 나오셨잖아요. 끝줄 자르는 아저씨, 그다음에 그 릭투스. 아니 근데 임모탄주는 너무 예쁘게 나오던데? 분명히 퓨리로드에서는 악역이었거든요? 젊은 여자들 계속 막
애기 낳게 하는 기계처럼 보면서 막 마더스 밀크에 집착하고 약간 희한한 악역이었는데 저는 악역보다는 되게 뭔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되게 머릿결 좋은 눈이 예쁜 할아버지처럼 나왔어요. 할아버지도 아니야. 좀 젊었어, 심지어. 이번 매드맥스에서는 임모탄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임모탄소가 캐릭터로서 제일 약간 골저스하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머릿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명장면이 정말 많았는데 한 가지를 꼽자면 공중전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퓨리로드에서 더 발전된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액션 영화라고는 기대하지 말자라고 봤는데 또 불구하고 엄청난 액션씬이었다고 생각하고 푸티지 시사회 때는 약간 멀리서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애들이 날아다니는구나, 개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본편으로 봤더니 공중전을 아예 1인칭으로 바꿔서 나왔더라고요. 아니야 1인칭을 안 보여주셨겠죠? 근데 1인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날아다니다가 낙하산 팍 펼쳐가지고 무기 던지는데 와 미쳤다. 그래서 저는 가히 그 공중전의 그 장면이 매드맥스 퓨리오사의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다른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그 왜 안냐 테일러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랑 이제 안냐 테일러는 첫 만남에 눈이 딱 마주치고 나서 뭔가 이제 서로 느꼈겠죠? 내 까란데? 실전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잘해버린 다음에 같은 팀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밤에 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별 타투를 보고 자기의 얘기를 먼저 해주면서 좀 이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 마더스 플레이스라는 곳을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느끼는 그 장면이 대사가 없었는데도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뭐 연인이었다. 저는 그냥 좋은 사진 시간 아닌가? 그냥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료 내지는 동지, 선생님, 뭐 선배 정도 아니었을까요? 저는 사실 연인인지는 잘 모르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매드맥스 시리즈 중에 이걸 제일 첫 영화로 봤다면 약간은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미친 액션 영화는 퓨리로드고 이거는 그냥 맛보기? 근데 맛보기인데도 이 정도 맛보기면 솔직히 다 좋다고 생각해요. 액션 영화 중에서는. 차라리 퓨리로드를 먼저 보시고 이걸 봤으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캐릭터랑 연대감을 좀 쌓고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이걸 보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곰돌이 있잖아요. 곰돌이가 대체 무슨 그건지 모르겠던데 그냥 진짜 그 크리스 햄스워스의 애착 인형이었을 뿐이고 뭔가 서사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형에 집착하는 어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형을 줬지만 아냐 테일러는 받지 않았고 버렸고 그걸 다시 주워서 자기 그 약간 중요 부위를 가리는 그런 곳에다 썼고 그게 좀 웃기긴 했어. 왜 굳이 고민형을 좀 민망한 곳에다가 배치를 했을까? 그래서 이걸 굿즈로 사기 위해서 조금 뭔가 뭐한 귀엽기는 했거든요. 아쉬운 점은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는 정말 만족해서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1차이신지 매드맥스 시리즈를 처음 본 사람인지 뭐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서 감상평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은 이 영화를 계기로 퓨리로드가 아이맥스로 재개봉을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퓨리로드가 더 보고 싶어졌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다가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씬들을 착착착 넣어놨는데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보고 싶게 만들었어. 그리고 다음 매드맥스 시리즈는 꼭 아이맥스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화도 그냥 시네마스코프였지만 저는 아이맥스로 보긴 했거든요. 아이맥스도 너무 좋았다. 그런 아이맥스 풀필름으로 매드맥스를 찍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런 감독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요. 그쵸, 그때는 진짜 두 팔 벌려 환영. 그리고 이 영화가 재밌으셨으면 퓨리로드는 더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 안 보셨다면. 퓨리로드를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셨을지 않을까요? 저는 재밌게 봐서 다른 분들의 평도 되게 궁금하네요. 1편에서는 솔직히 기타맨이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기타맨도 안 나왔어. 기타맨이 한 씬 나왔나? 이제 퓨리오사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연대기 같은 영화여서 아무튼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잔인하고 징그럽긴 하지만 그 부분만 살짝 눈 감으시면은 멋지고 훌륭한 액션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상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